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약사로 약대를 졸업한 후 주로 제약회사에서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남편만 믿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으로 이사하여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져 지낸 시간을 보상하듯 더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 왔고 그때는 제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던 시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부모님의 생신 같은 이벤트 때도 만나지 못하고 용돈만 보내드렸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였죠. 지방으로 이사하기 전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위에게 금은보화를 바라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들어주길 바란다. 남편은 네, 장모님.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 새겨듣겠습니다. 라고 했죠. 어머니는 우리 딸 시댁에서 찬밥 먹지 않게 하고 혼자 밥 먹는 일이 없게 해주게. 시댁 가면 우리 딸 잘 챙겨주길 바란다. 박서방, 내가 부탁할 건 이것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먹는 걸로 서러움을 주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어머니 앞에서 걱정 말라던 남편은 제가 남편을 따라 지방에 가자마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저희 엄마가 했던 당부들을 모조리 지키지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외식을 죄악으로 생각하셔서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신 시어머니의 다양한 요리에 익숙해지신 나머지 모든 여자들은 결혼 후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처럼 손쉽게 그런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두 같은 지방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누이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시댁에 와서 사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간 첫 명절에 생선과 명절 음식을 한가득 준비해 시댁에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 생신도 명절 다음 날이어서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신경 써서 보내주셨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엄청 고마워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나는 며느리가 직접 해주는 게 더 좋은데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대로 못 모시니 친정엄마가 죄송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셨나 보다. 너는 내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에게도 죄송하고 사돈에게도 죄송해야 돼. 딸이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너희 친정엄마까지 이렇게 고생하잖니? 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챙겨준 음식에 대해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를 친정어머니 고생만 시키는 나쁜 딸 취급하셨습니다. 괜히 울컥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뭐라 할 시간도 없이 앞치마를 툭 던지며 얼른 입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서 있을 시간 없어. 3년 동안 나한테 요리 배울 시간은 없었으니 이제라도 내 옆에서 요리 배워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며 하루 종일 전을 부치며 고생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은 하나도 못 먹고 시댁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계속 전을 부치며 고생했답니다. 전을 부치다가 중간에 허기가 져서 밥 좀 먹으려 하니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네요. 저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정도 일해놓고 배고프다니. 아직 밥값 하려면 일 더 해야 되는데 하셨어요. 너무 허기가 져서 더 이상은 전 부칠 힘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셨는데 저만 지금까지 못했어요. 냉동실에 냉동밥이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라. 국 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퍼먹고. 저는 주는 대로 잘 먹는 스타일이라 새밥이나 찬밥에 연연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얼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프라이팬에 조기 한 마리 보이길래 조기 한 마리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앉았고요. 국은 건더기가 자잘한 것만 남고 거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안 팠어요. 식탁에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 먹고 남은 접시들만 처량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반찬들에 있는 조잡한 식탁에서 배가 고파 신경 쓸 겨를 없이 조기부터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기를 담은 접시를 시어머니께서 휙 낚아채시며 저에게 쏘아붙이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사위 들어오면 조기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너는 그냥 여기 남은 반찬들이나 다 먹고 없애라. 김치도 있고 콩나물 무침도 2젓가락 정도 남아있네. 국은 왜 안 팠어? 얼마 남지도 않아서 내가 다 긁어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제게 국을 떠주시는데 식구들은 신우에게 선물 받았던 고급 그릇에 다 퍼주셨으면서 저는 개밥 그릇 같은 데다가 국을 떠서 주셨어요. 허기짐마저 잊을 정도로 정말 서운하고 눈물이 핑 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조기 정말 좋아해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 조기 좋아한다고 엄청 넉넉하게 싸주신 건데 저 조기 한 점 맛도 못 보고 점만 계속 붙였다고 하면 엄청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대놓고 하지도 못했다. 이런 말 대꾸가 가당키나 했어? 그저 먹으라 하면 네 하고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어른이 말하면 그냥 아는 법이 없어. 어머니, 저 열심히 전 굽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차갑게 식은 조개 한 마리조차 제대로 못 먹게 하시고 제가 잔반철이기도 아닌데 먹다 남은 반찬들로 밥 먹으라 하시면 저도 정말 사람이라 서러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조개 한 마리가 담긴 그릇을 식탁에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크게 놔두고 소리쳤어요. 그래, 이나.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 하겠어? 옛날부터 며느리는 시댁의 뼈를 묻을 사람이고 사위들은 백년 손님이라고 했어. 너는 우리 집의 뼈를 묻은 며느리이자 우리 집 사람이네. 백년 손님인 사위들보다 너를 먼저 챙겨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조기 하나로 서운해할 필요 없다. 너는 아직 사근이 덜 들었구나. 어디서부터 너를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서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장이 반찬이라 다 식어 빠진 조개도 정말 맛있게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남편은 제가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3살 된 어린 딸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 소파에 누워서 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고생할 동안 애라도 밥 좀 먹이고 챙겨야지. 하루 종일 누워서 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야, 나는 맨날 돈 번다고 일하느라 내 시간도 없고 매일 힘든데 우리 집 왔을 때만큼이라도 나 좀 쉬자.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쪼르르 달려와서는 제게 뭐라 하셨어요. 예, 내 남편 가장이잖아. 가족을 위해 일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 쉴 권리도 있는 거야. 너도 남편 고생하는 거 알아줘야지. 맨날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애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하냐? 그럴 시간에 가서 전이나 하나 더 부쳐라. 얘는 내가 밥 먹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명절 아침에 제사만 지내고 친정으로 간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정신없이 일만 계속했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사는 끝나 있었고요. 친정에 갈 채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 설은 친정에 가지 말고 명절 지나고 주말에나 가라.
다음 추석엔 친정에 보내줄 테니 조금 있다가 내 신우 들어오니까 밥 차릴 준비나 하고 나랑 같이 하자. 저희 부모님도 저 기다리고 계세요. 명절에 안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요. 자식이 너 하나도 아니고 사돈 내도 며느리랑 아들들 올 거 아니야. 게다가 서울에 있을 동안 명절도 제대로 안 챙겼잖아. 이번에는 내가 우리 집 가까이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이번만큼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다음 명절부터는 친정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줄 테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 가족들이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더 빨리 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빨리 식사 준비하라고 재촉하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택배 보내주신 생선들은 신우 가족들을 위해 여러 마리가 구워졌고, 저는 설날에 친정도 못 가고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했었네요. 그렇게 눈물겨운 명절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우리 엄마 부탁이 나 시댁에서 찬밥 먹이지 말고 항상 내 옆에 붙어서 나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 시누이들은 다 명절에 자기 친정 가는데 나는 못 가게 하고 시누이 가족들 밥이나 차리고 이게 뭐야? 당신도 그동안 온갖 핑계로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서러워? 내가 그때 임신 기간이었고 대신에 우리 부모님이 시댁에 비싼 한우 세트에 생선에 바리바리 싸서 시댁에 모두 보내주셨고, 시부모님도 선물 받으시고 좋아하고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 못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친정 못 간다는 것도 그렇게 서러워하지 말라고. 뭐 매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추석 때는 가라고 했잖아. 친정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내가 시댁에 우리 집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야, 매사에 뭐다 그렇게 꼬아서 들어. 너 정말 피곤하게 산다. 이제 그만 말하자. 나 피곤해. 당신이 뭐 했다고 피곤해. 그리고 어머님이 나는 잔반철애기 취급하시면서 사위들은 새밥에 맛있는 거 다 챙겨주시더니 나는 찌끄레기만 챙겨주면서 차별하시더라.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우리 엄마 먹을 걸로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괜히 네가 혼자 오해해놓고 우리 엄마 나쁜 시어머니 만드냐. 그냥 내가 밥 먹을 때쯤 밥이 다 떨어진 거고 국이 없던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를 가족같이 딸같이 생각하니까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는 거야. 내 형들은 맹년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느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먹을 거는 당신이 그런 좀 미리 챙겨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논다고 밥을 그쯤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집안 조상님들 먹을 제사 음식한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쯤에 먹는 거잖아. 찬밥에 찌꺼기만 둥둥 떠다니는 국만 주시는 거 정말 서러웠어. 우리 집에서는 매번 당신을 귀한 손님 대접해 주는데 나는 시댁에 가면 정말 이게 뭐야? 시댁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만큼 시댁과 자주 왕래를 하게 됐어요. 신웅이랑 아주버님이 시댁이랑 자주 왕래하는 횟수만큼 저희 부부도 시댁에서 부르는 빈도가 잦아졌고요. 시어머니는 매번 저보고 딸 같다 하시며 요리 솜씨를 칭찬하셨어요. 요리 솜씨가 좋다는 것도 그저 처음엔 칭찬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요리 솜씨가 좋다는 말이 곧 제가 이 시댁에서 요리하는 노예가 된다는 말인 줄도 그땐 잘 몰랐어요. 아주버님이랑 시누이들은 시댁에서 저녁 약속이 잡히면 저녁 밥상이 다 차려질 때쯤 오는 반면, 저는 신우가 오기 전 2시간 전에 저를 미리 부르셔서 매번 같이 저녁을 차리자고 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해야 내 요리 실력이 더 늘지. 우리 아들 다양하게 밥 잘해 먹이려면 계속 이렇게 저녁에 좀 일찍 와서 나한테 요리 배우면서 익히렴 싱긋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막 몰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모두 차리고 나서 제일 늦게 마지막에 앉으면 다른 식구들은 모두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 저는 앉아서도 애 밥 먹이느라 저는 정작 못 먹고 정신없었어요. 네 아주머닌 국 좀 덮어줘라. 국이 맛있는지 아주 잘 먹네. 시어머니께서는 식탁에 제 지정석을 정해주셨는데,
식탁에서 주방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시댁의 식모인 제자리였어요. 밥이 모자라다 너랑 나랑은 찬밥 먹자. 너 찬밥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더라. 찬밥 많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 먹으면 되겠어. 엄마가 왜 찬밥을 먹어? 내 거랑 같이 먹자. 엄마가 고봉밥으로 퍼줘서 양이 많아.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 챙기기에 더 바빴고 정말 저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저보고 항상 딸 같다고 하시지만 정작 진짜 딸인 시누이들은 찌끄레기 주기 싫다고 하시며 본인 꼭 바꿔줄 정도로 챙겨주셨어요. 해물탕이나 이런 메뉴가 나오면 저는 아예 국구러이 없을 때도 있었고 늘 누른밥이나 찬밥을 항상 주셨어요. 국도 제가 뜨려고 하면 꼭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떠준다고 하셨고 솔직히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적게 퍼서라도 다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남편이랑 딸 사위들은 남기더라도 고본밥으로 주시면서 저는 밥이 없으면 누룽지 주시며 물 넣어 끓여 먹으라고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어머님 저도 해물탕 엄청 좋아하고 새로 한 밥 따뜻한 밥 좋아해요. 왜 저는 항상 음식을 제가 하고도 이렇게 못 먹어야 돼요? 참나 식구들 다 챙겨주니 매번 안 남는 걸 어떡하니? 내가 너한테 눈을 얘기했잖아.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 심의가 없으면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부터 먼저 알뜰 잘들 챙기고 내 밥 챙기는 거야.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니 저는 이제 다 모르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온갖 인내심 다 쥐어짜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사람으로서 기본 대접만이라도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떤 대꾸도 안 하고 대놓고 저를 흘기시며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가볍게 흘려들으시는 눈치였죠. 지까짓게 못 참아봐야 며느리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아주 정중하게 경고드린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 인내심을 억지로 모아서 견디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제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일하는 약국에 종일 일하시는 약사분이 그만두시게 되시면서 제가 당분간 새로 약사분 구하실 때까지 종일 일을 봐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핑계로 일 마치면 바로 어린이집에 딸 아이를 픽업해서 바로 집으로 향했기에 시댁의 저녁 모임에는 계속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기에 한 달 정도 시댁에 가지 않으니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니 남편이 저한테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일 핑계대고 저녁 모임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엄마가 너 없어서 혼자 저녁 준비하고 있잖아. 그 약국은 도대체 사람 언제 구한대? 안 그래도 엄마가 너 도대체 언제 오냐고 묻더라. 네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라도 먼저 드리고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좀 좋아. 뭐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애도 나 혼자 봐. 집안일도 나 혼자 해. 당신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너보다 돈도 더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당연히 내가 아이 때문에 아침에만 근무해서 월 200만 원 벌지 풀타임으로 하면 월급은 당신이랑 비슷하거나 내가 더 많아. 이번 달에 풀타임 아니고 8피간씩만 해도 당신 월급보다 내가 더 많다고. 내가 육아 때문에 돈을 그만큼 버는 거지? 아니었으면 더 벌 수도 있는 사람이야. 다시 제 말을 반박하며 길러기 날뛸 줄 알았던 남편이 어째 다시 뭐라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타지에 나 따라와서 힘든 거 다 알아.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신 끝나고 나면 같이 처갓댁 가자. 갑자기 저 고생하는 거 안다며 태도를 바꾸는 남편을 보며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거 알아준다니까 괜히 그 말에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요. 네 어머님 요즘 제가 시댁을 잘 못 들러서 죄송해요.
사람 새로 구했다고 하니까 다음 저녁 모임에는 들릴게요. 그래 내가 안 오니 나 혼자 하기 힘들더구나. 그건 그렇고 네가 시집와서 시아버지 환갑도 참석 못하고 시아버지 생신상 한번 차려본 적 없으니 이번에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시아버지 생신 전날 시댁 와서 같이 너희 시아버지 생신상 준비 좀 하자. 16명 정도 당일에 오니까 대량으로 준비해야 돼. 어차피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 너 출근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네, 알았어요. 어머님 토요일에 남편이랑 같이 가도록 할게요. 외식 안 좋아하는 시부모님 생신상을 며느리로서 좀 늦은 신고식이라 생각하고 챙겨드릴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16인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겁도 났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생신날에 친척들도 3, 4모 모여서 같이 생신잔치를 하는 게 전통이라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시아버지 생신이라며 돌돔도 한 박수 보내주시고 한우 세트도 보내주셨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시아버지께서 환갑이 지나셨으니 미역국 말고 무국으로 끓이는 게 예의야. 내가 한우 세트 보냈으니 그걸로 내 시아버지 소고기 무국이라도 끓여드려라. 무병장수 무사무탄하라는 기원에 사는 거야. 그리고 너 생선 좋아하니까 일부러 돌돔도 같이 보냈으니 너도 똑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저희 시댁을 챙겨주셨어요. 시댁은 매번 저희 친정을 챙기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저희 친정은 제 시댁을 계속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받기만 하는 시댁이 참 얄밉기도 했었어요. 너희 친정엄마가 또 못 보내셨구나. 이번에는 한우 좋은 걸로 보냈던데 딸내미가 시아버지 생신상 차린다고 하니 괜히 따르리도 안 가르치고 포엔티 날까봐 먼저 선수쳐서 이렇게 보내셨네. 요리 안 배우는 것 치곤 제법 잘 따라하는데도 걱정이신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저희 시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니까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뭐 주시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지 어쨌든 사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원래 딸 가진 사람들이 다 그래. 나도 우리 두 딸 시집 보내고 나니 괜히 딸 가진 죄인이라 사돈댁에 눈치가 실실 보여서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주잖니? 그럼 이제껏 저희 친정에만 명절 선물 안 챙겨주신 거였어요. 얘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그냥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이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재료나 손질해라.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보내주신 돌돔과 한우 세트를 국거리만 남겨두고 금세 다 정리하시고는 눈앞에서 바로 치우시더라고요. 어디다가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는지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저희 부모님이 주신 생선과 고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아버지 생신상의 원래 요리의 재료 손질을 모두 끝내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도 같이 먹는 건가 싶어 청국장을 끓이는 어머님 곁으로 가니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내일 와서 요리하고 이제 얼른 가서 내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내 남편은 청국장 안 좋아해서 내가 뭐 따로 반찬을 챙겨주지 못하겠네. 저녁 시간 전까지 딱딱 재료 손질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손이 느리긴 느리구나. 우리 아들 배고플 테니 빨리 가거라. 어머님 저도 청국장 좋아하는데 그럼 제 것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은 청국장 냄새조차도 싫어해. 그런 애 앞에서 청국장 냄새 풀풀 풍기면서 너만 먹겠단 말이야. 이럴 시간에 얼른 집에 가서 밥이나 얼른 차려줘라. 그리고 우리 아들은 꼬들밥 좋아하는 거 알지? 매번 진밥 해준다고 불만이 많던데 밥할 때 좀 신경 써서 하고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딸아이와 아무것도 못 먹은 채 집에 도착을 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먹을 걸로 차별받느니 집에서 마음 편히 먹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도 먹을 걸로 차별을 받다 보니 사람이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녀 저녁은 좀 챙겨주시지 손녀 먹을 것도 신경 안 써주시고 바로 아들 저녁 차례라고 보내시는 어머님 행동이 참 야속했어요. 제가 중간중간 딸아이한테 간식을 먹여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손녀를 봐주시지도 않고 딸아이가 저지랄을 하면 재료 손질하느라 바쁜 저를 불러서 치우라고 하셨어요. 요리하랴 육아하랴 정말이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하루였어요.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날엔 더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왜 이제 왔어? 나 배고파 죽겠어? 얼른 밥 차려줘.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모자가 세트로 사람 하나를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결국 남편의 저녁까지 모두 차려주고 아이까지 씻겨서 재운 뒤에야 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날 수 있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눕히자마자 바로 아침이 밝아왔고요. 얼마나 힘들지 두려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생신상 다 차릴 때쯤 오라고 하셨는지 생일 당일에도 저랑 딸만 같이 시댁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16인분을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각종 나물부터 시작해서 메인 요리까지 가짓수만 해도 전라도 한 식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았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주러 온 친인척들을 대접하느라 저는 제대로 앉을 시간도 아이를 제대로 봐줄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한창 맞으러 정신없을 때 그제서야 어슬렁거리며 시댁에 도착했어요. 왔으면 애 밥 좀 먹여줘. 오늘 하루 종일 날 부엌에 있느라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아무리 바빠도 애 밥은 챙겨 먹으면서 일해야지. 너는 모성애도 없냐? 그럼 당신이 애 좀 데리고 있다가 같이 오면 됐잖아. 나도 지금 당신 아버지 생신상 차린다고 너무 힘들거든. 알았으니까 얼른 가. 내가 알아서 애 밥 먹이면 되잖아. 투덜거리는 남편 보고 애 밥 좀 먹이라고 한 뒤에 시아버지 생신잔치를 마치고 시댁에 남아있는 식구들끼리 늦은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에 말아서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색깔이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거 밥 색깔이 왜 이래요? 신내도 좀 나는 것 같고 이상한데요. 그거 잡곡밥이라 그래 건강에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사돈이 보내준 한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국만 먹어도 소고기 먹는 것 같이 구수하고 좋아. 시어머니께서는 저리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잘 아는 며느리였어요. 소고기 물고기인데 무만 잔뜩 들은 국물밥이랑 말아서 주는 시어머니에게 신뢰가 1%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 절대 잡곡밥을 손수 챙겨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가 아무리 칠푼이 반푼이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안 하던 국그릇에 밥을 말아준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무슨 개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정말 기분이 나빴고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과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럼 몸에 좋은 잡곡밥은 시아버지 드릴게요. 아버님 이거 어머님이 잡곡밥이라고 몸에 좋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찬밥 먹을 테니까 아버님이 자고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앞에 있는 시아버지 밥이랑 바꾸자. 시어머니께서는 혼비백산하시며 제게 숟가락을 던지셨고 그 순간 잘 참고 있던 제 이성도 같이 툭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준 밥은 신밥이었고 신밥인 것을 감추려고 국에다가 미리 말아주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 일부러 신발 주신 거 맞죠? 저 사실 아까 형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사실 아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니들 올케가 식탐이 많아 보여 걱정이네.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 다 싸둔 건데 우리 아들 입에 안 들어가고 걔 입에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게 올케 보니까 성질머리도 보통 아닌 것 같던데 우리 동생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 말대로 식탐도 있어 보이고 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어쩌다가 저런 애를 만나서는 시어미한테 또박또박 눈 동그랗게 뜨고 말됐구나 하고. 예유 대충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단이 일어났기에 저는 분노가 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뭐가?
가족들 밥 다 퍼먹고 나니까 내가 먹을 밥이 없어서 대충 있는 밥 준 거야. 약간 쉰내가 올라오길래 국에 밥 말아서 줬다. 그래도 소고기 진하게 우려나온 국물이라 대충 말아 먹으면 신내도 안 나고 괜찮을 거야.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 남편이 다 먹어야 되는데 제 입으로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일부러 쉰밥 줘서 저 배탈 나게 하려던 심산 아니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며느리 음식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배탈 나게 음식 갖고 장난쳤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너한테 악독한 시어머니였어. 네, 이 집에서 저 동등한 사람 취급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노비들도 일 시키고 나면 고봉밥 잘 줬어요. 근데 저는 온종일 주방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님 생신상 차린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 다 쉬어 빠진 밥을 줘야겠어요. 얘 너 어디 시애비 앞에서 큰 소리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내 부모요 호칭 제대로 안 하시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들 먹이시면서 하실 말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먹을 걸로 서러워 본 적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시댁에 올 때마다 먹는 걸로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 음식 가지고 차별한 천하의 못된 셈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껏 이런 꼴 보려고 아들 키워서 며느리 봤나? 주변에서는 며느리 봤으니 이제 좀 편해지겠다고 하는데 개뿔 나쁜 시어미 취급하는 며느리라니 나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된 것처럼 아기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제게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껏 생신상 뭐 얼마나 차렸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아빠 생신상 한번 차려놓고 유세를 떨어. 내가 시댁 와서 굶었어. 밥에 국 말아 먹은 게 왜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때는 주방에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감지덕지라고 했어.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그렇게 먹었냐? 저는 남편 말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아주버님 이제껏 처가에 와서 찬밥 드신 적 있어요? 식사 준비해서 뒷정리까지 하나도 하신 적 없으시죠? 저는 속사포 같은 질문에 아주버님이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으니 시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옳게 왜 그런 질문을 내 남편한테 해? 내 남편이 널 차별했니? 경우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형님은 형님 시댁에서 어떤 대접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하다못해 신밥 먹으라고 주네요. 같은 며느리 입장으로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시어머니께서 제게 줬던 그 쉰밥을 남편 앞에 밀어놨어요. 밥에 국 말아 먹는 게 어떠냐 그랬지. 그럼 지금 이거 당장 다 먹어. 그럼 나도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게. 그런 제 말에 당황한 남편이 우물쭈물하고 있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 내 귀한 아들한테 어디 감히 그 냄새나는 신밥을 들이밀어.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이거 안 먹으면 당장 이혼할 테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빨리 퍼먹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국그릇 냄새를 맡아보는 듯 했고 쉰내가 심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다시 제 앞으로 밀어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가 식는 느낌이더라고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얼굴에 국 그릇을 부어버렸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보며 바보 같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시댁에 있던 일동 모두 얼어버렸고요.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너 도장 찍을 준비나 해놔. 바로 그 자리에서 딸만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고요. 그날 밤 집에 들러서 간단히 아이와 제 짐만 싸서 서울로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서울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차를 끌고 지방에서 그 밤에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려 친정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짐가방과 아이를 먼저 받으시고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배는 안 고파? 밥은 먹었어? 밥 좀 차려줄까? 친정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밥부터 차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고프다는 제 한마디에 친정어머니는 바로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박서방은 뭐하고 너 혼자 이 밤에 올라왔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제야 친정아버지는 제게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밥을 차리다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하고 계셨고요. 내가 그렇게 찬밥 주지 말고 혼자 밥 먹게 하지 말랬는데 쉰밥을 줘. 내가 이것들을 당장 가만 안 놔둘 거야. 친정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셔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엄마가 밥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밥이 제일 기본이라서 그런 거야. 찬밥만 굳이 골라서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서 찬밥 신세라는 뜻이니까 엄마가 박서방한테 내 딸 시댁 가서 기본 대우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야. 더 들을 것도 없고 당장 이혼해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집구석이랑 더 이상 사돈 연 맺기 싫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성하셨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새언니께서 제 이혼을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찬밥 사진 같은 걸 친구한테 보내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줬거든요. 그게 사건 일지 같은 걸로 인정이 돼서 시댁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받은 것이 모두 이혼에 유리하게 작용됐어요.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이 발등이 불에 떨어졌는지 저희 집에 와서 용서를 빌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냉랭하게 대하시며 당신 같은 사위 둔 적 없으니 썩 나가라고 하셨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만 하시고 우리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너 밥 좀 신경 써주라고 할게. 겨우 밥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써줄 테니까 그만 삐지고 집으로 가자. 너 겨우 밥이라고 했어. 나는 거기서 식물 취급을 당했고 먹을 걸로 서러움을 당했어. 이런 취급은 직접 당해봐야만 알 수 있는 아주 더러운 기분이야. 됐고, 너랑 이혼이야.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돌입했어요. 그 사이에 저한테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정말 그 깝밥으로 이혼할 거야. 신밥 준 거는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너도 따신밥 줄 테니까 그만 좀 응석 부려라. 나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참았다. 여자는 원래 시집 오면 위치가 부엌대기야. 나도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어머님은 사위 딸한테는 따신 밥 주면서 명절에 새우튀김 힘들게 한 며느리한테는 새우튀김 개수까지 정해주면서 맛만 보라고 하시고 친정에서 보내준 음식마저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셨죠. 친정 어머니께서 저한테 찬밥 좋아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이제 정말 잘 알겠네요. 제가 그런 대접 받을까봐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쉬운 밥은 못 참겠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만 집중했고 실력 있는 새언니 덕분에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친정 근처에서 다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며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들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고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도 모두 식사는 하셨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하며 식사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요. 그런데 그런 밥을 며느리에게 아무렇게나 준 건 정말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딸에게는 네 능력 키워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매끼리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